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제9편 국제무역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국제무역론 편에서는요, 무엇을 다룰 거냐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이득과 효과. 우리가 국가 간의 교역이 국제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국가 간의 교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나라가 수출 국가가 되고 어떤 나라가 수입 국가가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국가 간의 교역을 했는데 그 교역이 어떤 조건 하에서 말 그대로 남는 게 있을까?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현대무역 이론과 뭐 관세 및 쿼터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칭송하는 거라고 하면요. 때로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관세라든가 쿼터처럼 국가 간의 무역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역시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한다.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나라가 잘 나가고 어느 한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윈윈이라는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유무역에 대한 이득과 효과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두 나라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좀 더 가격을 좀 더 싸게 생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야. 자, 이 나라는 이 X제라는 요 Q라고 할까요? 요 재화에 대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도메스틱 가격이 요렇게 A라는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A국이야. 여기는 B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B 나라의 도메스틱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을 보니까 쭉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월드 가격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나라가 있을 때 이 나라는 국제시장에 이 월드 가격이야.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에요. 국제 가격이라 할게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싸게 생산하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수출 국가가 돼. 수출 국가가 되고 수출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량이 이만큼이 되고 이렇게 두 나라가 있으면 바로 이 나라는 요게 바로 네, 수입량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수출 국가가 되고 수입 국가가 돼서 수출 국가 입장에서 얻게 된 이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수출을 통한 이득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거는 수출을 통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입 국가는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물건을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국가 모두 윈윈 되지만 그 중에서 여기선 소비자 잉여가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증가하는데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좀 가격이 싸지니까 알파만큼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베타만큼의 수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자유무역에 대한 이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703번 문제 해서 난이도 중으로 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의 구리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입니다. 국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오라고 하면은 A국의 구리업체의 판매량과 수출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선 찾아야 돼. 여기가 Q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자, 이거 뭐 P로 바꿔도 되고 Q로 놔둬도 됩니다. Q는 12-2P 이렇게 돼.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Q는 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각게 놓고 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각게 놓고 푸시면 Q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가 1, 2 들어가면 되니까 P는 12-2P 이렇게 돼서 3P는 12 이렇게 되니까 P는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은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은 4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5래요. 5래. 그러니까 이게 월드 가격이 5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생산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넓어졌어. 해외도 팔 수 있어. 근데 국제시장에서는 5에 팔 수 있어. 그러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건 이만큼이 되고요.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자, 5를요. 이게 수요국수에 집어넣어봐. 그럼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20 해가지고 12에서 10을 빼면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국내 소비량이 되고요. 자, 공급자들은요. 가격이 5니까 5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됩니다. Q가 5가 돼요. 이게 생산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소비량이 되는 것이고 국내 소비량이 되는 것이고 네, 이해되시죠? 이게 국내에서 생산량이 되는 거야. 공급량, 수요량이고 공급량입니다. 아니 국내에서 공급은 이만큼 했는데 5개 했는데 소비는 3밖에 안 됐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 국내에서 소비하고요.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돼? 이 차이만큼이. 그렇죠? 수출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량은 얼마나 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에서 2를 뺀 만큼이 수출량 3. 국내 판매량은 2. 이렇게 되겠죠.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어떤 교역을 통한 수출국가의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됐었을 거야. 교역이 없었을 때. 근데 교역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고요. 생산자 잉여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만큼이 바로 네, 후생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교역을 통한 이득, 그것도 잘 체크해 두시죠. 자, 707번 문제에 좀 이렇게 앞에 한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A국은 세계 철강 시장에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역 이전과 비교해서요. 무역 이후에는 철강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철강 시장에서 A국은 가격 수용자이며 이게 가격 수용자라는 것은 이제 소국이라는 얘기예요. 소국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세계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자기가 생산을 더 하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요. 이게 뭐 생산량이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야. 소국으로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가격 수용자이며 세계 철강 가격은 무역 이전 A국의 국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의 세계 철강 가격은 A국이 국내 가격보다 높으니까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세계 시장의 가격이 국내 시장의 요 A국인의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싸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게 그러니까 수출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또 무역과 관련된 거래 비용은 없다. 뭐 얘기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수출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월드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도메스틱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은 더 싸게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국가가 만약에 교역을 하게 되면 첫 번째요. A국의 국내 철강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아진다? 아니,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 자, 요거는 마이너스고요. 요거는 플러스인데 근데 국가 전체적인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잉여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만큼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탁 띄는 맞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디귿, 리을, 기억은 틀려요. 미음도 틀리고, 그래서 미음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리을. 국내 철강의 거래량은 감소하죠. 왜냐면 원래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게 뭐 10개라고 할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에서는 뭐 5개로 이렇게 줄이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국내 판매량이 5개로 줄게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해외 시장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2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비교의 판정과 교역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위 얘기할 때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 가설 이거를 얘기하죠.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비용이 싸게 먹히게 되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빗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요게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 네, 이렇게요. 비교 우위라는 것은요. 기회비용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A와 X와 Y 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 우위는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국가가 X랑 Y 모두에서 X와 Y 두 제어가 있으면 모두에서 비교 우위는 가질 수 없어요. 우위는 모두에서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고 경작도 잘한다 합시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와 경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을 포기해야 되고요. 경작을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포기했을 때, 어떤 걸 했을 때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게 바로 아쉬움이야. 아까운 거야.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경작을 공부하게 되면 그 축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아쉬움이 더 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은 그쵸. 축구를 하고 경작은 저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교육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기회비용으로 바꿔가지고 교육 조건 판단하는 거, 애곡을 보는 건데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708번. 이게 난이도 상으로 한 거는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약간 편법 공식으로 우리 생각해 주도록 하시죠. A 국가와 B 국가는 디지털 TV와 의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생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노동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국가 사이의 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A국은 뜻이 뭐냐면 시간으로 해도 되고 노동자 수로 해도 돼. 노동자 수라고 할게요. TV를 생산하는데 10명이 달라붙어야 생산해. 근데 B국은요 20명이 달라붙어야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우위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이 더 적은 노동시간, 노동자를 투입하니까 절대우위가 있어요.
의복도 보면 A국은 4명이 달라붙어서 옷을 하나 만듭니다. 이 숫자가 노동자 수 아니면 노동 시간이잖아요. B국은 5명이 달라붙어야지 옷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TV에도 A국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의복도 A국이 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국은 이때 살펴봤을 때 절대 우위는 우위 측면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와 의복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비교 우위는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 이렇게 노동이면 파고드세요. 이렇게 여기 약간 꽃갱이 이것처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때로는 가끔 Q로 나오거든요. 그럼 노동으로 바꾸실 필요 없고요. 올라타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왜냐면 A국이 손흥민이 축구를 할까 경작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A국이 TV를 생산할까 의복을 생산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V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의복으로 표현하면 이게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4시간이 파고들면 돼요. 4분의 10. T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복의 기회비용을 TV로 표현하면 저 10이 밑으로 파고들면 됩니다. 10분의 4.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TV에 대한 B국의 기회비용을 의복으로 나타내면 5가 밑으로 파고들어요. 5분의 20. 밑으로 파고들어요. 20분의 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게 기회비용이 싼 걸 찾는 거야. TV 입장에서는 A국이 4분의 10인데 B국은 5분의 20이야. 어디가 더 쌉니까? 얘가 더 싼 거 아니야? 그쵸? 훨씬 더 싸고요. 얘는요, 10분의 4보다는 20분의 5가 더 싸니까 얘가 더 싼 거야. 그러니까 비교 우위로 따지면 A국은 비교 우위를 기준으로 보시면 우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TV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B국은 비교 우위가 네, 여기 의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복에 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3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B국가에서 의복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가에서 의복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된다? 얘 이거야. 디지털 TV 0.4, 20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0.4가 아니네. 틀렸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번 볼게요. A국가에서 디지털 TV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가에서 디지털 TV 하나 생산할 때 기회비용,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꿔놓은 거야. 4분의 10, 4분의 10이 2.5죠. 그러니까 4분의 10이다. 2.5다. 맞고요. 천천히 잘 봐주세요. 다음에 2번. A국가는 TV와 의복에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맞죠? 모두 그냥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싸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맞고요. 다음 4번. B국가는 의복 생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B국가는 여기 보시면 의복에 비교 우위 있다. 맞죠? 의복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A국가는 TV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디지털 TV 한 단위와 의복 3단위를 교환하는 교역 조건이면 자, 이게 TV 하나랑 의복 3개를 교환하는 거야. 이 교환 비율을 우리가 따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역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국제시장의 가격인데 자, TV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TV를 기준으로 하고 의복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의복으로 기준으로 해서 TV의 가격을 보는 건데 의복 3개랑 TV 하나랑 바꾸는 거죠. 그럼 TV의 가격은 의복으로 따지면 얼마야? 3. 이해 가십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TV 한 단위와 의복 세 단위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교역 조건이 되면 양국은 무역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 TV가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형광펜에서요. 자, TV가 관심이 있으면요. 지금 TV가 관심이야. TV가 관심. 그러면 TV가 관심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몇 번 잘 보시고 기계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TV가 관심이니까 요거야, TV. TV에 대한 교역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면요. 교역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요. 4분의 10과 5분의 20 사이. 4분의 10이니까 2.5와 2.5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10이니까 5분의 20이니까 4잖아요. 4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맞습니다. 교역이 성립하게 됩니다.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교역 조건이 만약에 3이 되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두 나라는 교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거 문제 잘 천천히 보시고 이거를 한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꾸만 이것저것 풀지 마시고 이걸 잘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709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중 해놨는데요. 조금만 보시면 돼.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뿐인 A와 B는 쇠고기와 의류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한 단위와 의류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이것도 역시 L입니다. 노동 투입량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무역이 발생하기 위한 의류에 대한 쇠고기의 상대 가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사가 소고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파고드세요 원리를 이용해서요. 기회비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파고드세요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기회비용으로 바꿀 때는 절대우위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 이 숫자 그대로 하면 돼. 노동이기 때문에 A국가가 쇠고기에서 절대우위가 있고 의류에서도 A국가가 절대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우위 측면에서는 A국가가 모두 절대우위가 있어요. A국가가 여기 보시면 소고기와 의류 모두 절대우위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비교우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비교우위 측면에서는 자, 비교우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쇠고기가 A, B 생산하는 거니까 A 국가가 쇠고기 생산할까 의류 생산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파고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제가 기본 강의 때 또 말씀 계속 드렸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알고 계시려 봐요.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국가에서 소고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류로 나타내면 3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고요. 6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회비용은 이 숫자가 작은 게 기회비용이 훨씬 더 싼 거니까 비교우위가 있는 거죠. 자, 쇠고기 입장에선 3분의 6보다 2분의 1이 싸니까 이게 비교우위가 있고요. 얘는 6분의 3이 비교우위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여기요. 쇠고기의 상대 가격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심사가 쇠고기야, 쇠고기. 쇠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나타낸 거죠. 의류가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미시경제 처음 할 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PY분의 PX가 뭐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200원이고요. 요게 100원이다 해서 얘가 두 개 되면 이게 뜻이 뭐야 이게? 아니 시장에서 X제 가격이 Y제 가격보다 2배 비싼 거잖아. 200원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를 내가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 Y를 몇 개 포기한다는 거야. 2개 포기한다는 거니까요. 요거 나타내는 숫자 2가 바로 뭐냐면 관심사가 X예요. 관심사 X의 기회비용을
y로 표시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표시를 해서 나타내니까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걸 쇠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뭐로 나타낸 거예요? 의류로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야. 쇠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류로 나타내는데 상대 가격 조건은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6보다 작다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시험 문제 의류에 대한 기회비용을 구하세요. 교육 조건 구하세요. 그럼 이거야. 6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무역 이론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무역 이론은요.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난이도가 좀 높은 것은 핵쇼올린 정리를 얘기합니다. 핵쇼올린 정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핵쇼올린 정리. 자, 핵쇼올린 정리는 바로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좀 뭔가 요소 집약도가 높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A국이 있다라고 할게요. A국은 노동자가 많고 자본이 좀 부족해요. A국은 노동이 풍부합니다. 노동이 풍부국이야. 풍부국으로. 자, 그럼 X제가 있는데 X제가 쌀이고요. Y제가 컴퓨터라고 할게요. 컴퓨터는 뭔가 기계를 좀 많이 써서 우리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쌀이 좀 뭔가 노동력을 많이 써서 사용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A국은 어떤 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하면 살짝 보시면 B국은 오히려 노동보다는 자본이 풍부합니다. 그럼 A국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X제를 수출합니다. 비교 우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비교 우위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왜 그 나라는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 기회비용이 더 싸?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대. 이렇게 하는 건데 핵쇼올린 정리는 비교 우위의 원천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비교 우위론의 원천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인 쌀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A국은 X제를 수출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핵쇼올린 정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와 레온티에프 역설 이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 레온티에프가 실증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과 노동 중에서 뭐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미국은 당연히 자본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쌀을 X제를 수출하는 거야. X제인 쌀을 수출한다 합시다. 실제로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요. 아니, 우리가 핵쇼올린 정리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재화인 컴퓨터를 수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컴퓨터를 수출하지 않고 쌀을 수출하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말이야. 미국이 노동보다는 자본이 풍부하지만 노동의 생산성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노동 풍부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하게 되면 자,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이 있습니다. 산업 내 무역.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 간 무역이라는 것은 뭐야? 자동차 산업과 농업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은 같은 자동차 산업이라도 우리나라가 독일하고도 같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출과 수입을 하잖아. 우리가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수출하거나 그러면 뭐 고급 세단 같은 거는 뭐 독일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산업 내에서 이렇게 수출 수입하게 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핵쇼올린 정리가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산업 내 무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산업 간 무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와
자동차와 쌀 간에 이렇게 수출하는 거야. 산업 간. 이렇게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고 산업 내는요. 같은 자동차야. 자동차도 이제 특성이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A라는 자동차와 자동차 B 뭐 이렇게 프리미엄 자동차와 약간 그냥 중저가 자동차 세단이라도 수출 수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원천이 바로 비교 우위론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비교 우위, 기회비용 가지고 보는 거고 여기 산업 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약간 비교 우위보다는 제품에 대한 특성과 관련된 차별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뭐 규모의 경제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산업 간 무역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은 틀린 거예요. 자,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수출과 수입한다고 해서 같은 자동차를 사고 판다 해서 둘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득입니다. 그래서 발생합니다. 발생시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번.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그래요.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비교 우위의 원천이 되고요. 이러한 비교 우위에 따라서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간의 요소 부존도의 차이는 이게 뭐예요? 핵쇼 올린 정리. 핵쇼 이렇게 써야 될까? 핵쇼 올린 정리. 이거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제품의 차별화. 맞죠? 제품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는 산업 내 무역을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산업 내 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보다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우위론의 원리에 따라서 요거 얘기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교역과 관련한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산업 간 무역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일도 선진국, 우리나라도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끼리 교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세와 쿼터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관세는요. 수입제에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수입품에 국경을 넘어갈 때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부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겠죠? 수입제 가격이 상승 이렇게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살짝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 되면 자, 여기가 수요고요. 여기가 공급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시장 가격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요. 5가 되고 15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세금을 때렸어요. 이렇게 텍스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텍스만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7 수입량이 줄어들어. 이렇게 뭐 12 이렇게요. 수입이 감소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는 거죠. 국내 생산량은 증가해요. 근데 이게 수입 국가라는 거, 수입 제품이라는 거 아시죠? 국제시장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훨씬 더 높으니까 국제시장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수입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의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소비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입의 크기도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 차이가 수입의 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차이가 수입의 크기야. 수입의 크기. 그렇죠? 수입의 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관세 부과의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수입의 크기에다가 요 텍스를 곱한 요게 바로 관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게 관세 수입. 자, 그리고요. 관세도 텍스잖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우리 조세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위축되잖아.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이게 데드웨일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또 출제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요거 뭐 알파, 베타,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소비자 잉여는 요거만큼 감소하는데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정비 잉여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깔 양 끝에 날개만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1번 난이도 상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형 문제인데다가 이렇게 복잡해서 난이도 상인데 좀만 천천히 하시면 할만해요. 자,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방 경제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Y제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관세를 부과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제에 대한 국내 수요는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제를 수입하는 거야. 자, 우선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처럼요. 국내 생산 증가, 소비량 감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데 기억 볼게요. 국내 생산이 감소한다? 여러분 관세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국내 생산은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죠? 왜요? 아니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여기 보세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거였었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국내 생산자는 잉여가 증가한다? 맞죠? 당연히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국내 생산자는 잉여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을 Y제에 대한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그 해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하면요.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볼게요. 좀 진한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형광펜으로 합시다. 이렇게요. 아니 국내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탄력성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 크기가 이렇게 해서 더 보라색깔보다 더 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한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 완만하게 될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지고요. 가파르게 되면 이게 거래량 감소하는 게 좀 작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뭐라고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이렇게 얘기하면은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맞고 기역 리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출제 예상인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약간 이렇게 식을 넣어가지고 계산하세요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림 보고 풀어보셔야 돼. 개방경제에 있는 A국은 세계시장에서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국제시장의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다. 의류 한 벌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텍스를 부과할 때 사회적 후생 순손실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우선 기본적인 그림이 되는 뼈대만 잘 그려볼게요. 자, Q가 되고요.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입니다. 이거 그대로 하셔야죠. 공급 곡선 이게 Q야, QS야. 이게 Q니까 저기는 50 플러스 5P, P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곡선이 변하면 P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어. QD, 디맨드의 수요량입니다. 450 마이너스 15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거보다 좀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은 1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 단위당 우리 한 벌당 5달러의 세금을 때렸어.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가 15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T 이렇게 되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A국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 순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여기 색깔 이렇게 할까요? 이게 순손실이 되는 거잖아, 요거. 면적을 구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관세 수입은 여기 보시면 관세 수입은 이거죠. 이게 관세 수입이야. 이렇게. 수입량에다가 여기 5를 곱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거 뭐 제가 구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을 여기다 넣어야지.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량은, 공급량은. 10 집어넣으면 50이잖아. 이게 100 아니겠습니까? 100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10을 집어넣어. 그럼 450에서 150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입니까? 30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15 이렇게 되니까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값하고 요거 값해서 삼각형 면적 따로따로 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250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잘 보시고요. 보통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관세 부과하는 거 말고 이제 보조금 부과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오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하는 것만 잘 보시고 관세 수입과 사회적 후생 손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국제무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 비교우위론 찾는 거. 그 다음에 관세부과 효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토픽 3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금융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